오차시 심리적 CPR 1.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네, 오늘은 심리적 심폐소생술, 심리적 CPR, 저는 그렇게 부르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이제 그냥 CPR이요. 심폐소생술이라는 건 다 아시다시피 심정지가 된 사람을 갑자기 심정지로 쓰러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심장과 호흡에만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심장, 왜 그러냐면 심장에만 집중해서 심장 박동을 다시 돌아오게 하면 그 생명의 힘으로 나머지 우리 몸의 모든 장기는 생명 현상은 그 힘으로 저절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로지 심장 박동이 돌아오는 거에만 집중을 하고 거기에 온 에너지를 쏟는 거죠. 심리적 CPR, 제가 심폐소생술이라고 하는 것도 같은 이치인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해 왔던 자기 소멸, 자기가 서서히 옅어졌다가 거의 자기 소멸의 경지에 이르러서 뒤로 넘어간 사람, 이런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되냐? 심리적 CPR이라는 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심장에만 집중하듯이, CPR이 심장에만 집중하듯이 나 자체, 존재, 나 자체에 초집중해서 나가 돌아올 때까지 그 나 존재, 그 자체를 강하게 압박하는 것이 심리적 CPR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나 존재, 나 자체만 그 소멸해서 구해내면 나머지는 그 힘으로 알아서 작동하기 때문에 그거에만 온 체중을 실어서 건져 올리는 거죠. 근데 이게 좀 추상적이죠. 나가 어디냐? 심장은 여기 가슴 왼쪽 부분 심장이 있고, 그러니까 어디를 누르면 된다, 이게 딱 나와 있는데 나 자체에 초집중해서 나를 강하게 압박해서 결국은 나가 돌아오게 하는 것이 심리적 CPR일 텐데 나의 위치가 어디냐?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요, 내 가치관은, 내 신념은, 내 소신은, 이렇게 얘기할 때 있죠. 어떤 사람이 우리가 인터뷰를 할 때도 그렇고 그 사람을 같이 일할 동료로 받아들일 것인가 안 할까, 뭐 이런 거 할 때도 이 사람의 내적인 가치관이 어떤지, 신념이 어떤지, 소신 보면 그 사람의 내면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외모나 겉모습만 가지고 알 수 없는. 그러면 거기가 나냐? 아닌 거죠. 왜 그러냐면요, 보통 우리가 내 가치관은, 내 소신은, 내 신념은 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내 부모의 가치관, 내 스승의 신념, 책에서 본 소신을 내 가치관, 내 신념, 내 소신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 자체가 그 사람의 나, 그 자체냐? 자신 없는 거죠. 그럼 이런 경우 어떠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 힘이 들어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건 좀 사치스러운 일인 거지. 내가 이런 정도 가지고 이렇게 힘들어서는 안 되지 라는 생각이 있고, 너무 힘들고 죽겠는데 마음이 있고 내 느낌이 있고 내 감정이 있고 그랬을 때 어디가 더 나예요? 감정이 더 나예요. 내 생각보다는 내 감정, 내 느낌이 더 나예요. 그래서 심리적 CPR을 나에 초집중해서 나를 강하게 압박한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그 나가 어디 있느냐면 내 존재의 느낌, 감정, 여기에 내가 있는 것이죠. 거기를 강하게 압박해서 결국은 그 나 이야기, 내 느낌, 내 감정, 내 마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심정지 된 사람이 심박동이 다시 뛰면서 생명이 이렇게 돌아오듯이 살아나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은 살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저는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잘 던지는 질문이 뭐냐면, 요즘 마음이 어떠세요? 이런 질문을 자주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좀 당황해요, 처음에는. 내 생각은, 내 신념은, 내 소신은, 이렇게 얘기하면 1시간도 얘기하던 사람이 지금 당신 마음이 어떠냐? 이러면 한마디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쭈삣쭈삣 한참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내 존재의 핵심은 거기 있는 거죠. 내 마음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 느낌, 내 감정인 거죠. 예전에 어떤 이제 이렇게 모임에서 30대 제가 모임에 조금 이렇게 좀 늦게 갔는데 어떤 한 30대 여성을 중심으로 막 이야기꽃이 피어 있는데 여자가 거기 앉아 있던 여성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이야기도 참 잘하고 외모도 매력적이고 그러니까 거기 좌중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중심으로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되게 부러워하는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 거기서 어떤 안정적인 자리를 가지고 있었고 경험도 많고 외모도 그렇고 막 화제의 중심이 이렇게 돼서 이야기의 중심이 돼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냥 일견 보기에 약간 웃는 모습이 약간 관성적이다, 약간 기계적이다 이런 느낌 빼고는 여자가 보기도 너무 매력적인 그런 여성이었어요. 한참 얘기를 하다 이렇게 조금 이렇게 멈췄어요. 이렇게 침묵이 갑자기 얘기가 끊어지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들 이렇게 조금 이렇게 멈춰 있어서 제가 그때 그냥 요즘 마음이 어떠세요? 그 여자분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조금 당황한 거죠. 그러면서 약간 이렇게 주춤주춤 멈칫멈칫하다가 한 몇 초 후에 뜻밖의 자기가 사실은 며칠 전에 자살 시도를 했다는 얘기를 갑자기 훅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좌중이 갑자기 이렇게 고요해지고 좀 당황한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그분 눈을 떼지 않았죠. 아, 그랬구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 뭐 어떤 일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눈을 맞추기 시작하고 눈을 떼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분이 처음에는 막 비틀비틀 멈춤 막 이렇게 해요. 그럴 때 저는 이 사람이 불편해하거나 그럴까봐 화제를 일부러 딴 데로 돌리지도 않았고 뭐 눈을 피하거나 애써 그러지도 않았고 그냥 편안하게 아 그렇구나 그런 일이 있으셨구나 그러고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제가 왜 그랬냐면 이미 그 얘기가 훅 나온 상황이니까 되돌리기가 어렵고 되돌리면 그 사람이 굉장히 불편해질 거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들도 굉장히 찜찜하고 걱정이 되고 그 사람한테 상처가 될까 물어볼 수도 없고 뭐 모두가 불편한 상황이 될 것이 뻔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근데 이제 남들이 불편할까 봐 그분한테 더 얘기를 물어봤던 건 아니고요. 사람은요. 그런 류의 자기 어떤 깊은 상처 얘기는 가장 꺼내기가 어려운 얘기이기도 하지만 자기가 안전하다는 느낌만 들면 어떤 얘기보다도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게 사람 마음인 거예요. 그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아 그랬구나 이렇게 편안하게 받은 것은 눈을 돌리고 회피하지 않은 것은 그 사람이 내가 당황하지 않아야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고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으면 얘기를 시작할 것이 분명하므로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것이므로 편안하게 받았죠. 그래서 그분이 얘기를 막 했어요. 근데 제가 특별히 한 얘기는 없어요. 뭐 이래라 저래라 조언할 것도 없었고요. 그냥 물어만 봤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그때 당신 느낌이 어땠는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사람이 한참 이 얘기 저 얘기 처음에는 흔들리는 것 같더니 제가 그냥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그렇지만 눈을 떼지 않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점점 안정을 찾으면서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딴 사람들도 같이 이렇게 끼어들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같이 공감을 하고 아 그랬구나 막 이러면서 이제 같이 이렇게 들었어요. 그 이후에 한 두어 번 더 같이 만나서 얘기를 한 적이 있고 그 사람은 그 일 자체가 해결이 되진 않았지만 지금 그것이 자기가 통과해야 되는 과정이고 그런 마음으로 지금 묵묵히 그 상황을 잘 더 이상 불안정하게 하지 않고 그걸 헤쳐가고 있어요. 아까 심리적 CPR의 핵심이 나 자체, 존재 자체에 초집중해서 거기를 압박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다 눈치채셨겠지만 그 압박을 해야 되는 그 주목을 하고 집중을 해야 되는 그래서 끊임없이 그 사람한테 묻고 주목해야 될 어떤 그 지점이 그 사람의 느낌이나 감정인 거죠. 그것이 존재의 핵심인 거죠. 심장이 이렇게 크게 있지만요. CPR을 할 때는 이 심장 부위를 돌아가면서 마사지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심장 정중앙에 있는 가운데 한복판 거기만 온 체중을 실어서
갈비뼈 골절이 되지 않는 범위 이상 굉장히 강하게 그 한 지점만 누르면 돼요. 압박하면 사람이 생명이 다시 돌아와요. 그러듯이 심리적 CPR도 존재라는 것이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외형, 내 권력, 내가 가진 것 여러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한 지점을 강하게 압박해야 된다면 거기가 그 존재의 핵심인 느낌, 감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 직장에 대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갈등이나 상처가 많고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이다. 그럼 직장 상황을 얘기한 것이 내 존재, 내 핵심을 얘기한 거 아니에요. 직장 얘기를 한 것, 내 스트레스의 지금 중심인 내 직장 얘기, 그 상황을 얘기한 것이 나의 핵심이 아니라 그 상황 안에 있는 내 느낌을 말하는 것이 나의 핵심이고 존재의 핵심인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가정폭력으로 아버지한테 계속 맞으면서 살았다. 그런 상황이 있었다. 이 얘기한 거면 자기 존재 핵심인 자기 마음을 얘기한 건가요? 아니에요. 상황을 얘기한 거예요. 그 상황 속에 내 느낌을 말해야 비로소 내 존재 핵심인 내 느낌, 내 감정을 얘기한 것이고 그 위에 공감을 장대비 같이 퍼부어야 그랬구나, 네 마음이 그랬구나, 그런 심정이었구나, 그러다가 아버지를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들었구나, 그런 생각까지 했구나, 네가 그런 마음이 들고 나서 정말 너도 놀랬겠구나. 예를 들어서 그 상처가 되는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 내 느낌, 내 마음을 얘기하도록 하는 것이 심리적 CPR의 핵심이고 바로 정확한 포인트인 거죠. 그 지점을 누르면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자기 느낌을 끝까지 얘기할 수 있으면 그 얘기를 했을 때 다른 거 필요 없죠.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되나? 아무 걱정하실 필요 없죠. 그랬구나. 그 한마디면 되는 거죠. 이게 CPR의 핵심인 장대비 같은 공감인 거죠. 그것이 존재의 핵심인 자기 느낌이나 감정이 드러나왔을 때 토달지 않고 손대지 않고 판단 같은 거 하지 않고 오롯이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공감이죠. 그것이 당신이 옳다는 태도죠. 그렇게 하면 자기 소멸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은 사람한테서 생명이 다시 돌아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 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힘들 때, 내가 상처로 신음할 때 내 마음, 내 존재의 핵심인 내 느낌에 주목해주고 결국은 그 부분을 물어봐서 내가 결국은 그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느낌을 다 드러낼 수 있게 해준 사람, 그 한 사람이 있으면 사람은 사는 거죠. 존재의 핵심으로 들어가는 문이 그 존재의 감정, 느낌이에요. 거기까지 얘기하지 않으면 사실은 한 20년, 30년 같이 산 배우자라도 그 사람의 마음, 느낌, 그 사람이 겪은 일 말고요, 상황 말고요, 그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의 느낌이 어땠는지 거기까지 들어가서 그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사실은 내가 그 사람하고 20년, 30년 살았어도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삶이에요. 내가 굉장히 사랑하는 자식이라 그러는데 걔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내가 알아도 그 상황에서 네가 어떤 느낌이었던 거니, 어떤 마음이었던 거니, 화가 난 건지 아니면 죄의식이 들은 건지 미안했던 건지 불안하고 두려웠던 건지 그 느낌을 만나지 않으면 그 사람을 모르는 거죠. 그 사람 존재의 핵심을 모르면 그 사람을 제대로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심리적 CPR의 핵심, 결국은 어떤 지점을 눌러야 생명이 다시 돌아오는지, 우리가 자기 소멸로 점점 내가 옅어지고 세상이나 다른 사람이나 선생님이나 부모나 어떤 사회적인 가치나 이런 거에 막 휘둘려서 살아가면서 자기 소멸의 끝에 온 사람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의 핵심은 그것이다. 그래서 사람의 감정, 느낌은 존재로 들어가는 문이고 그 부분을 자극하면 다시 심정지였던 사람이 심장이 뛰듯이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치유자다. 그렇게 물어봐주고 거기에서 그 지점에 시선을 떼지 않는 사람이 자기도 의도하지 않은 사이에 사람 목숨을 구하는 사람이다. 그거를 우리가 인지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의도치 않게 살릴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그 사람이 정말 어떤 인간인지 누군지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을까요? 예, 그것이 심리적 CPR입니다. 예, 근데 혹시 이런 생각도 하시지 않나요? 이렇게 상처받고 힘든 일, 살기가 녹록하지 않고 여러 가지로 한계가 있고 제약이 있고 여유가 없고 이런 사람들은 힘이 들 수 있는데, 많이 가진 사람들, 예를 들면 굉장히 재산이 많다든가 모든 것이 여유가 있다든가 재산이 많고 영향력이 있는 것 때문에 누군가 그런 사람이 후배들한테 나 오늘 좀 같이 너 나랑 술 마실래? 그러면 득달같이 달려오거든요. 거절당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인 경우에는 늘 존재에 주목받고 집중받으니까 이런 사람은 괜찮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그것과는 전혀 별개예요. 왜냐하면 제가 조금 전에 존재의 핵심은 느낌이나 감정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지점에 정확하게 주목을 받거나 집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허기는 외형적인 어떤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런 말 저는 많이 듣는데요. 재산이 많거나 권력이 많아서 영향력이 많은 사람들, 주위 사람들이 많이 그 사람 중심으로 많이 움직이죠. 그런 사람들의 불안을 저는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공통적인 불안이에요. 뭐냐 그러면, 내가 지금 사람들은 나를 되게 부러워하고 내가 청하면 다 오고 뭐든지 안 되는 일 없다고 생각할 거다. 근데 나는 사람들이 왜 그러는지 안다. 내 지위를 보고 저러는 거다. 내 영향력 때문에 나한테 지금 저렇게 하는 거다. 이것이 없으면 저 사람이 나한테 내가 오란다고 오고 가란다고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영향력을 놓치지 않으려고 해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많이 주위에 모여도 항상 의심해요. 그런 내면의 소리를 굉장히 반복적으로 많이 들어요. 저 사람들이 그런 거는 내 돈을 보고 그러는 거다. 내가 돈이 없어지면 저 사람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걸 지켜야 된다. 그러는 거죠. 내 존재의 외형에 해당하는 거, 존재의 핵심인 느낌이나 감정 자체에 주목받고 집중받지 못하면 사람의 근원적인 불안이나 불안정감은 그것이 있던 없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많이 가진 것 같은 사람, 저것 때문에 넉넉할 것 같은 사람의 결핍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못지 않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중고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그런 결핍이나 불안을 아무도 상상도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다 부러워만 할 거라고 내가 이런 불안이나 이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아무도 짐작 못할 거다. 이 고통은 나만 안다. 그러니까 그런 고통이나 불안이 또 굉장히 크죠.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힘의 핵심은 외형적인 것과는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그 존재의 핵심인 느낌과 감정에 집중받고 공감받지 못하면 근원적인 불안이나 불안정감은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지켜야 될 핵심적인 한 가지가 바로 이 지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공감을 할 때도요, 그냥 그 사람 상황만 듣고 힘들겠다, 이거 공감 아니에요. 왜냐하면 공감이라는 것은 그 존재의 느낌이나 감정이 드러난 위에다가 거기에다 퍼부어야 효과가 있는 것이 공감이에요. 공감의 관역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았는데, 공감을 어디다 해야 될지 그 표적이 드러나지도 않았는데 대충 상황을 듣고 엄마한테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한테 되게 맞고 살았어. 나 그랬어. 그래 힘들겠다. 아니야. 그래도 우리 아버지는 그래도 요즘엔 나한테 잘하셔. 아무 느낌 없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예. 공감이 효과가 있으려면 그 사람한테 스미고 그 사람을 치유하고 안전감을 주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어떤 상황에서 속한 그 사람의 마음 느낌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 위에 할 때만 공감은 의미가 있고 스밉니다. 그래서 공감은 굉장히 정확해야 되는 거죠. CPR에 정확한 포인트가 있듯이 심리적 CPR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은 도움이 되셨나요?
이번 차시의 중요 포인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